안녕하세요. 에이징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노후를 맞이하는 경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후 준비가 뭔지 간단히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후 준비라고 하면 대개 노후 자금 마련 등 재무적 준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언론이나 유튜브 영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노후 준비 관련 언론 기사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은퇴 후 월 생활비는 얼마가 적정한지, 노후 자금은 얼마를 마련해야 할지, 보험이나 연금 상품은 어떤 게 좋은지 등 재무적 준비에 관한 게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노후 자금 마련은 주로 은퇴 전에 하는 것이고, 은퇴 후에는 노후 자금 관리와 건강과 여가 활동 등 이 비재무적 준비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인이 판단하기에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만 알아보고 나머지는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은퇴 후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새로운 소득 창출보다는 소비 지출을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이 50세에서 64세에 이르는 3,6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보통사람 금융생활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생활을 위해 재무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18.5%의 응답자의 총 자산은 평균 10억 8,128만 원이고요. 부족하다고 응답한 43.8%의 자산은 평균 4억 5,230만 원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10억이면 적정하고 4억은 부족할까요? 노후 자금이라는 게 노후 생활비로 개인에 따라 그 편차가 크기 때문에 얼마가 적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예상하는 월 생활비나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취업이나 창업 또 투자를 통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기보다는 소비 지출을 줄여 소득 창출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소비 지출을 줄인다는 건 식비나 경조사비 또 교통비 등 이 변동성 생활비 지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매달 지출되는 보험료나 통신비 또 주택관리비 등 고정성 지출도 우리가 점검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곧바로 이런 소비 지출을 줄인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인데요. 그건 우리 내면에 사회적 자존심이라고 하는 체면이라는 게 소비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은퇴 이전에 나를 내려놓고 지금 현재의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만 체면에 따른 소비 습관을 바꿀 수 있고 그래야만 소비 지출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알아봤듯이 우리는 노후 준비하면 대개 재무적 준비로 이해하는데요. 물론 노후 자금이라는 게 노후 생존을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건강이나 사회 활동이나 또 대인관계 등 이 비재무적 준비도 재무적 준비 못지않게 중요할 것입니다. 2015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노후준비지원법에도 노후 준비를 노후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이나 질병, 고독 등에 대해 미리 사전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도 건강해야만 소득 창출에 필요한 재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고요. 또 건강해야만 의료비나 간병비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보다 고령화에 앞선 일본에서는 한 사람의 생애 의료비의 50% 이상이
70세 이상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남성은 9년을, 여성은 12년을 의료지원 서비스에 의해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6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연간 491만 원으로, 이는 전체 인구 1인당 평균 진료비 168만 원의 2.9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일시에 많은 돈이 지출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노후자금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특히 노후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은 결국 경제적 빈곤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은 나이 들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매일 10분 정도 적당한 운동을 하고요. 하루 70g 정도의 채소를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무엇보다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걸 안내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의 형성입니다. 은퇴증후군이라는 말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인데요. 우리가 은퇴하면 일시에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인간관계도 소원하게 되어 불안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게 되는 심리를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은퇴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은퇴한 현재 내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은퇴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이겨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한두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 사망자 3,378명 중 그 절반이 50대와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통계청의 2021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혼인 지속기간이 30년 미만인 이혼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30년 이상의 이혼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건 중요한 욕구 중 하나인데요. 특히 나이 들어 좋은 사람과 꾸준히 교류하면 삶이 더욱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생애 발달 연구팀에 따르면 행복의 비밀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가족이나 친구, 공동체와의 사회적 관계가 좋은 사람이 더 행복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며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노후의 삶에 불안감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노후의 삶에 불안감을 갖는 건 불확실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경우에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가중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렇더라도 막연한 불안보다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